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찐팁 시간입니다. 지난 회 방송하고 엄마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어떤 엄마인가를 알아보자. 저는 초긍정의 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촬영 때문에 제가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저의 단점이 확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드라이 맡겼다가 이 세탁소에서 붙죠. 택을 안 떼고 옷을 그냥 둔 걸 보면서 나는 참 정신없는 엄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은 좀 잘 절망하지 않도록 잘 챙겨가면서 극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저는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열심히 한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저의 노력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에요. 연년생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큰아이 낳고 이제 작은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가 둘이라는 사실을 제가 잊어버리는 거죠. 친하게 지내는 지인 중에 바이올리니스트가 계신데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집에서 TV를 보고 빨래를 개다가 갑자기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린아이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셨대요. 쟤는 누구지? 내가 엄마가 됐어? 네, 그랬다고 하시던데 어느 날 슈퍼에 가서 퇴근을 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저녁에 장을 쫙 보고 집에 돌아온 날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식탁에 장바구니를 탁 올려놓는데 큰아이가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엄마, 아기는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미친 XX 꽃다발처럼 정신없이 문을 박차고 달려갔습니다. 큰아이가 안에서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엄마 손을 잡고 막 뛰어서 슈퍼마켓에 갔더니 작은아이의 유모차가 입구에 그대로 놓여있고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저한테 빈정상하는 일이 있으면 어머니 제가 설마 그때 바뀐 건 아니겠죠? 친모를 찾아가야 하나요? 네,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프로듀서라는 직업은 새벽 방송을 맡으면 새벽에 나가야 되고요. 굉장히 시간이 일정치 않죠. 새벽 프로그램을 할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기를 봐주시는 베이비시터 아주머니께서 정말 새벽에 오셨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에 왔으니까 누구 일가 친척도 없었고 결혼 생활 시작할 때 자녀 육아는 우리 손으로 어떻게든 해본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늦게 결혼하기도 했고 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일하면서 살았던 그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늘 추구해야 되는 프로듀서들의 일, 그런 PD의 마인드로 한번 육아를 해보자 라고 정신을 좀 차리고 생각을 했는데 늘 같은 것을 다르게 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기록을 굉장히 꼼꼼하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책에는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책에는 깨알 메모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깨알같이 기록을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언제 뒤집고 언제 엄마라는 얘기를 했고 언제 어떤 책에 관심을 보였고 친구 관계는 어땠고 그냥 제가 일기를 쓰듯이 매일 아이가 너무 신기한 말을 했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어제 먹은 메뉴도 우리 기억이 안 나잖아요. 사진 하나로 다 담기에는 너무 많은 아이들과의 관계, 이 기록이 언젠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주 큰 의미로 저에겐 책이라는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역사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그 책이니까요. 그 기록이 큰 도움이 됐고요. 아이가 뭐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어떤 일로 굉장히 기운이 빠져 있을 때 이 기록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뭐 학교에서 달리기 대회 하는데 엄마 난 자신 없어요. 난 달리기 원래 못하잖아. 라고 하면 아주 어려서 달리는 걸 즐거워했었던 아이의 어떤 말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여주면 내가 이럴 때도 있었어요? 맞다. 이 일이 기억이 나. 분위기를 환기시키거나 아이의 태도를 좀 전환하는데 제가 계속 옆에서 훈수 두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뭔가 이제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올인해 보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말씀드린 PD마인드의 육아. 어제의 것은 버려라. 늘 새로워야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림 수업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 대회 갔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죠, 관리원이 다 나가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그림에 어른들이 도와주거나 이러면 아이 작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위나 뭐 주변에 이렇게 앉아 있고 아이들은 일정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제 옆에 앉으신 분이 갑자기 핸드폰을 거시는 거예요. 저쪽에 안에 그림 그리는 아이하고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림 좀 들어봐 하니까 수십 미터 앞에 있는 아이가 그림을 딱 들더라고요. 엄마 쪽을 향해서. 그랬더니 어머님이 코칭을 하시는 거예요. 왼쪽에 초록색 덧칠하고 그 옆에 조금 더 칠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식별이 가능한 정도 거리였겠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보자고 모인 그림 대회인데 이 그림에서마저도 엄마의 전화로 코칭을 한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거기에 또 아이는 엄마가 말한 대로 열심히 색칠해서 다시 들어서 엄마에게 보여주고 반복적인 행동이 이어졌는데 상을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해요. 잘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받는 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다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때 그 충격이 아이의 그림 수업에 대한 많은 생각을 다시 되짚어 보게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림에 재능이 있는 아니었어요. 그림을 그려보게 하면 저하고 비슷한 수준. 우리 집에 뛰어난 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통해서 얘가 성공할 가능성, 자기의 뜻을 펼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봤지만 미술 수업은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방문 미술 선생님을 모시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에겐 그림의 스킬은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스케치북 4칸으로 나누셔서 첫 번째 칸만 채워주십시오. 첫 번째 칸에 부산의 서울 명동 같은 곳 서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면의 재래시장에 이순신 장군이 나타났다. 한 칸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칸은 저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그 칸을 이어가는 겁니다. 선을 어떻게 그리고 입체감을 어떻게 살리는지는 저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상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의 무한한 그 상상력을 끌어내주고 싶었다.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마음껏 표현해봐. 보여줘봐. 제가 그림 수업에서 추구했던 목적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 동네에서 이 수업이 굉장히 좀 유행을 탔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해보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생각을 담은 그림이어야 하니까요. 제가 잘못했던 일이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두 아이의 기질을 보면서 큰아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적, 수학적 기질이 좀 더 다분한 아이였고 작은아이는 사교적이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언어에 대한 감각이 좀 있는 아이라고 저 나름의 판단을 해서 작은아이가 책을 읽고 나면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외향적인 아이고 활발해서요. 지역 언론사에서 열리는 글짓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 글짓기 대회에 두 아이를 데리고 참여했는데 제 마음속의 목적은 둘째 아이의 자신감 상승이었습니다. 늘 엄마하고 말하는 것을 글을 쓰고 하던 아이가 좀 상이라도 하나 받으면 동기부여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큰아이는 참여시킬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은아이를 접수하는데 큰아이가 엄마 저도 참가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서 정말 솔직하게 속으로는 굳이 너는 이렇게 왜 참가할 필요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 하던지의 마음으로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작은아이가 옆에서 동시를 지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다가 제 딴에는 코칭을 해주면 안 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생각으로 돌리고 돌려서 아이가 그 생각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전화를 준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안 통했습니다. 전화를 딱 받았더니 어머니 빨리 오십시오. 아이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너무 기뻤죠. 드디어 나의 목적이 완성됐다. 그러면서 이름을 얘기하는데 생각 안 했던 저희 큰아이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아이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뭐 상이 꼭 1등이 좋은 거 아니야. 뭐라도 받으면 되지. 하고는 아이는 혼자 썼는데 대상 받았잖아.
작은 아이는 내가 옆에서 많은 이야기로 상상력도 도와줬잖아. 막 갔어요. 그리고 알았죠. 작은 아이는 수상하지 못했고요. 큰 아이만 상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아이는 욕심 많은 아이가 펑펑 대성통곡을 하는데 큰 아이는 좋아할 수도 없었어요. 동생 때문에. 시상식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너는 그 글을 한 편 쓰랬더니 뭐 논문을 한 편 써놨냐? 라고 저희 큰 아이를 칭찬해 주셨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저하고 작은 아이하고 약속을 하나 합니다. 절대 엄마는 나의 생각에 들어오지 않는다. 작은 아이가 분노에 차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참담하게 후회를 했던 경험입니다. 아마 큰아이처럼 작은 아이가 아이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글을 짓게 하고 시를 쓰게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뭐 실력이 없으면 그랬다 해도 결과는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겠지만 그랬다면 지금의 이런 후회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욕심나는 부모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아이를 위한 것인가를 깨우치며 갔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실패나 실수, 잘못했나? 이불킥하고 싶은 그 일들은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엄마가 될 수도 있다.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주변에서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우리 상상 이상을 넘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아이가 아주 어려서 도덕시험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문제에 쓴 답을 보고 반성을 또 많이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영화를 같이 보고 밥을 같이 먹고 놀러 같이 가고 여행을 하고 고스톱도 같이 치나요? 바둑을 함께 두고 골프를 함께 하고 아이의 답안지에는 아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죠. 친구와 함께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구나. 정말 아이들이구나. 얼마 전에 한 지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의문 편지를 써야 할까요? 아이 답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국군 아저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나요. 항상 국군 장병에게 의문 편지를 썼던 세대니까요. 그 지인의 아들은 노숙자에게 의문 편지를 씁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공개 수업이 있었습니다. 공개 수업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교실 뒤편에 아이들이 붙여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밑에 우리 엄마가 평소 나에게 하는 얘기를 적어보세요 라고 했으니 어머님들 뒤에 가서 보시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쿵쾅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현명함에 사실 존경을 보냈어요. 어머니 이런 얘기 하세요.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 어머니 스스로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라는 지혜로움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교실이 얼마나 넓겠어요. 몇 걸음 안 되는 그 걸음을 걸으면서 두려웠어요. 엄마가 평소 나에게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는 무슨 얘기를 기억하고 있을까? 정말 많은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뒤에 가서 그림을 봤더니요. 그 많은 그림에 별별 얘기가 다 써 있습니다. 뛰지 말아라. 까치발해라. 얘는 층간소음 문제로 많이 고통을 겪는 집 아이구나. 그런가 하면 피아노 좀 열심히 해라. 게임 좀 그만해. 학원은 매일 갔으면 좋겠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엄마의 바람을 담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두려웠죠. 하버드 가라. 이런 글도 보이기 시작했고요. 형이랑 싸우지 마. 동생 좀 때리지 마. 이런 글들을 다 지나서 저희 아이의 그림 앞에 딱 섰습니다. 양심을 걸고 거짓말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는 글귀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만 했을까요? 아니죠. 저도 엄마니까 강압하고 아이에게 잔소리도 했을 겁니다. 돌려서 한다고 노력했지만 이건 삼자 대면을 해야겠네요. 저희 아이들하고.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 엄마로 인한 부담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엄마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이의 배려가 일단 고마웠고요. 알게 모르게 저의 그런 부담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제 체면 때문에 그렇게 써준 속기품이 발휘가 된 걸까요? 아이들은 어떤 엄마의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디까지 참견하고 어디까지 경계를 두어야 할까요? 한 발을 들여 넣으려고 하다가도 그때의 생각들은 저에게 많은 경고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그림은, 내 시는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한 그 어린 작은 아이의 울면서 내뱉은 한 일성이 저 교육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렴. 우리는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너의 인생에 나는 어느 정도 함께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아이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가? 때때마다 물론 다를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 깊이도 달라지겠죠. 한 번쯤은 돌아볼 만한 포인트여서 오늘 자녀교육 찐팁 함께 해봤습니다. 아이의 세상에 엄마는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고맙습니다.